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시 의회가 대도시로선 처음으로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승인했습니다. 그것도 당초 예상을 넘어 슈퍼바이저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에 투표했는데요. 기림비 건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전체 회의, 모든 발언이 끝나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Cohen, aye. There are 11 ayes. The resolution is adopted unanimously. 결의안 통과가 확정되자 숨죽인 회의장에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슈퍼바이저 11명의 전원 찬성, 당초 통과를 낙관했지만 만장일치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앞서 일본계의 강한 반대 로비에 여러 슈퍼바이저들이 결의안 지지에 난색을 표했지만 이용수 할머니를 필두로 한인 사회와 중국, 베트남 커뮤니티가 힘을 모아 슈퍼바이저들을 설득해낸 결과였습니다.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에릭마 슈퍼바이저는 감정이 올라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Her strength of refusing to be a victim is something that I will never forget. Her strength of standing up to people that are the denialists that deny history. She is living history. 한인 2세 제인 킴 슈퍼바이저 역시 샌프란시스코까지 와준 이용수 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하며 위안부 기림비 결의안 외에 여성과 교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추가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Violence against women continue. They still continue to this day in this country and throughout the world. And so it is incumbent on us to really recognize these brave women that have told these stories. They are so hard to tell. 이로써 미국 내 대도시 최초로 위안부 기림비를 건립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첫 고비를 넘었습니다. 아직 기림비의 형태와 장소, 예산 문제가 남아있지만 만장일치 결의안 통과로 건립 자체는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시의 어딘가에 기림비를 세운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도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기림비의 형태나 디자인도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정리가 돼야 되고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샌프란시스코에 기림비가 건립되면 이는 미 전역 공공장소에 세워진 7번째 기림비가 되며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는 첫 번째 기림비가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사회와 중국 커뮤니티 등 아시안 커뮤니티 연합은 이번 결의안 통과를 시작으로 기림비 건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로 휘청거리고 있는 폭스바겐사에 대한 구매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전역에서 제기된 집단 소송만 25건에 이르고 있는데요. 소송에 동참할 구매자들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폭스바겐사의 최고 경영자가 창사 이래 최고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노소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의 실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차량 구매자들은 폭스바겐사가 연비와 배출가스 저감 장치에 대해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집단 소송은 최소 25건, 엔진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미국 내에서는 50만 대에 이르며 세계적으로는 모두 1,100만 대가량이 판매됐습니다. 이처럼 폭스바겐사의 창사 이래 맞은 최고 위기는 CEO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Zu diesem Neuanfang, meine Damen und Herren, gehört auch die Nachricht, dass Herr Professor Dr. Martin Winterkorn angeboten hat, von seinem Amt als Vorstandsvorsitzender zurückzutreten. 하지만 최고 경영자 교체라는 강수도 이미 바닥까지 추락한 신뢰도를 회복하기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If diesel is being fiddled, then presumably petrol has been fiddled as well. I think it's very hard to know where this starts and where it stops. 한편 곤두박질 치던 폭스바겐 주가는 빈터 코른 CEO의 사퇴 소식 이후 8.7%가 반등했습니다. KBS 뉴스 노수욱입니다. 뉴저지 지역의 대표적인 한인 상권인 브로드 애브뉴를
코리아웨이로 병기 하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 상권이 밀집된 뉴저지의 대표적인 타운입니다. 이곳의 중심도로인 브로드 애비뉴에 코리아웨이 병기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시 정부 안에 코리아웨이 병기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가 결성이 됐고 또 저희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회의 상설 자문 기구를 설치해서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은 지역 주민의 54%가 한인입니다. 상권의 90%가 한인업소입니다. 이것이 코리아웨이 병기 사업이 추진되는 이유입니다. 이름을 병기하면서 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재 이 안은 시의회 최종 승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인 유권자가 25%밖에 되질 않아 통과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팰리세이즈 주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에 크게 기여하게 되면은 반발했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 팰리세이즈 한인 사회를 존경하는 그런 여론으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서부 해안에 상어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사나운 어종인 귀상어인데요. 무더기로 그물에 걸리는가 하면 주민이 탄 배를 공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방어잡이에 나선 캘리포니아 어부의 그물에 또 다른 대형 물고기가 걸렸습니다.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는 귀상어로 두 마리가 한꺼번에 잡혔습니다. Yeah, they've been chasing the yellowtail in the net, and we get a couple, one or two a day lately. They've been getting their share of yellowtail.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어부는 귀상어 11마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귀상어들이 이렇게 해안에 가까이 접근했던 적은 기억에 없습니다. On the other side of the islands, we've seen quite a few in our lifetime, but on the inside, this is definitely the most. 지난주에는 해변에서 800여 미터 떨어진 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주민이 귀상어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15분간 사투를 벌이다 해변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And I feel a bump to the back of my kayak, and then right after I feel another one, and turn around, and that's just when chaos kind of broke out. 해수 온도가 높아져 귀상어의 출현이 늘어나면서 해양구조대는 순찰을 강화했고 해변이 폐쇄되는 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교황은 미국에서도 소형차를 타고 장애인을 감싸는 낮은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민 문제와 기후변화 같은 논란이 있는 사안을 놓고는 직설적인 언급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15,000여 명의 환영 인파가 백악관 잔디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곳에서의 환영 행사는 미국 정부가 최고의 귀빈을 맞는 상징적인 행사입니다. 공항에 나가 교황을 맞았던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도 교황을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We see a living example of Jesus' teachings. A leader whose moral authority comes not just through words, but also through deeds. 프란치스코 교황은 환영 행사의 연설에서 소득 불균형과 빈곤 문제 또 기후변화 문제가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Climate change is a problem we can no longer be left to a future generation. 교황은 이민자를 포함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며 미국이 차별을 거부하는 포용적인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또 미국에서도 경차 수준의 소형차를 타고 장애인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는 등 낮고 겸손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민 문제와 기후변화, 소득 재분배 등에 관한 교황의 직설적인 언급은 대선철에 들어선 미국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적극 환영을 하고 공화당에선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서 교황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미국에서 공공기관 해킹의 배후로 중국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해킹을 둘러싼 두 나라 간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고사까지 인용해가며 해킹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6월 해킹 때 유출된 개인 지문 정보가 당초 110만 명보다 많은 560만 명으로 파악됐다. 미 연방인사관리처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문 중인 오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가중되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미 서부 시애틀에서 열린 기업인들과의 만찬에서 해킹 관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3인 성호,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도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고사까지 소개하며 색안경을 끼고 상대를 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中国愿同美国建立两国共同打击网络犯罪高级别联合对话机制. 하지만 미국은 상당수 기업과 공공기관 해킹 배후로 중국을 지목하며 관련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o what we hope to achieve is find areas of concrete progress where we can move forward, but then also deal with some irritants in our relationship on cyber issues on the South China Sea. 해킹을 둘러싼 미중 간 신경전 가열은 내일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의 격돌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7%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018년엔 성장률이 5%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욱 특파원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다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예상보다 경제가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달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47.0, 6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PMI가 50보다 낮으면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确实在第三季度整个资本市场也受到了很大的一个冲击，这个当中也影响到一些经济的一个就是活动。 각 연구기관들은 잇따라 올해 중국 성장률을 7% 아래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6.8%, 중국 사회과학원마저 6.9%로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성장률이 매년 0.3%포인트씩 떨어져 3년 뒤인 2018년엔 5%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What we are seeing as well is that the downside risk are greater than they were, and they. 미국의 금리가 동결됐지만 말레이시아와 브라질 등 신흥국들은 난로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어 중국의 경기 둔화는 시장 불안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일각에선 벌써 신흥국 외환위기 임박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는 4분기 인프라 투자나 정부 지출을 대거 늘려 경기를 지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1원 90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